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정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좀 박한 쇼핑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규모가 줄어드는 그 매수, 간혹 또 매도도 보이는 그런 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이 유동성 환경은 상당히 좀 양호한데요.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고 있는데 이 근처의 나라인 대만 증시를 보면 대만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한 10일주 만에 최대 순매수를 보이는데 강한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이머징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유독 우리 증시만의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신흥국 펀드 쪽으로도 자금은 2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왜 이렇게 좀 안 살까 봤더니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그 역할이 좀 큰 것 같아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우려가 크게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눈을 확대를 해보면 삼성전자는 팔고 있지만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대가 높은 그런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계속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추세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외국인 투자가들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시장 상한가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이지 기자. 네, 6월 2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드디어 우리은행의 민영화 매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부터 3년 동안 벌써 3차례나 무산이 됐었는데요. 이번 4번째 시도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역시 새 주인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벌써부터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매각 방안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정부가 갖고 있는 우리은행의 지분 56.9%, 이 가운데서 30%는 한 곳에 팔아 넘기면서 경영권을 넘기게 되고요. 나머지 27%의 지분은 여러 투자자에게 지분을 쪼개서 매각하는 방안, 이른바 투트랙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처럼 나눠 팔도록 결정하게 된 거는요. 57%, 자산으로는 5조 7천억 원인데요. 이를 감당할 만한 투자자, 인수자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면 30% 통매각 어떤 주인이 가져갈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이 새 주인 찾기 과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이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 LED와 OLED 전시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5개국 그리고 260여 개의 업체들이 전시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LED 칩이죠. 그리고 OLED, LED의 조명기구 등을 다양하게 전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신기술 개발도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우수업체는 홍보관, 사진관에서 전시를 또 단독적으로 맡아서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부분들에 또 이목이 쏠려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신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LED와 OLED 업체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다소 어둡습니다. 이 동부그룹의 주요 계열사들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국신용평가가 어제 이 소식이 나왔는데요. 동부 CNI 그리고 동부 메탈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부건설은 트리플 B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업체들 모두 등급 전망을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해 발표했던 이 동부의 자구 계획안 핵심이었었죠. 이 동부 인천스틸과 동부 발정단증 패키지가 매각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부그룹 매각 작업의 승부수를 이제는 던져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소식도 보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가 123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후 드래곤플라이는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2년에 부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교육 사업 전반으로 눈을 돌렸는데 이 진행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면서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아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부터가 관건입니다. 이후 우리는 123억 원대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드래곤플라이는 이미 2013년에 손상 처리를 했기 때문에 향후 재무적으로 미칠 영향은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박철호 대표는 의도치 않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앞으로는 컨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주가 악재를 해소하고 조금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대림산업은 어제 장에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2,700억 원 규모의 프로필렌 설비, 이 신축공사 수주 공급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프로필렌 설비 라이선스 분쟁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은 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 계약 2,727억 원 이 규모는요. 최근 매출액의 2.7%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니까요. 이 흐름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소식까지는 조금 어둡습니다. 이 한국거래소가 STX 중공업에 대해서 상장 폐지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TX 중공업의 배임 혐의 최근 이 발생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 대상 검토에 올렸었는데요. 이 같은 어제 발표를 내놓으면서 15일 이내죠. 7월 14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또 이와 함께 주권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